매일 밤 반복하는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60대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깜빡거림과 집중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수면 시간대 때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면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발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험한 시간대에 잠드는 시니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며, 반대로 올바른 수면 시간만 지켜도 손상된 뇌 기능이 놀랍도록 회복된다는 희망적인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수면의 비밀과 인생, 후반기를 빛나게 만드는 골든타임의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0년 후 당신의 기억력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제 먹은 약이 기억나지 않거나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일이 점점 늘어나도 그저 세월의 흐름이라며 체념하곤 하죠.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죠. 하루 종일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옮기며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 작업과 비슷한 일이 매일 밤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시간에 충분히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이 되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두세 시간씩 뒤척이거나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자꾸 깨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감소하죠.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재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뇌는 밤새도록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깊은 잠을 유지하는 뇌의 능력도 함께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이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고 깊은 잠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뇌의 청소 작업은 오직 깊은 잠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얕은 잠으로는 하루 종일 쌓인 뇌 속 노폐물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잠든 시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언제 잠들었느냐에 따라 뇌의 회복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10시에 잠든 사람과 새벽 2시에 잠든 사람의 뇌 상태를 비교해 보면 다음 날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뇌에 내장된 생체 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활동하는 리듬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면 뇌는 혼란을 겪게 되고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밤 9시부터 11시 사이는 뇌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공 조명과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 쉽게 깨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뇌의 생체 시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 속에 독성 단백질들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정보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회복하면 손상된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 사례에서 수면 시간대만 조정했을 뿐인데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뇌는 젊은 뇌보다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졌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상당한 개선 능력을 보여줍니다. 뇌 건강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와 인지 장애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면 습관 개선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우리가 매일 밤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자며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는 모두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뇌 건강을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분들에게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수면의 골든 타임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수면 연구의 권위자들은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를 뇌 회복의 최적 시간대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 시간대에 잠들어야만 뇌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간대가 중요한 이유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되면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이 최고치에 달하는 시간이 바로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뇌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정 이후에 잠드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척수에게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독성 단백질들이 뇌 조직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정상적인 수면 중에만 효과적으로 제거되는데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에 끈적한 플라크를 형성하여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년간 누적되면 결국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심한 경우 치매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시니어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수면 방해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자기기 사용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뇌로 하여금 아직 낮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화면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현저히 연장시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늦은 시간의 식사나 간식 섭취입니다. 소화기관이 활동을 시작하면 뇌는 휴식 모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몇 시간 동안 각성 효과가 지속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교묘한 방해 요소는 반복적인 걱정과 불안 사고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할 일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우려 등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 모드를 지속시키고 결과적으로 휴식에 필요한 뇌파 상태로의 전환을 막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멜라토닌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여 각성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효과적인 수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실내 조명을 단계적으로 어둡게 하여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조명은 따뜻한 색온도의 간접 조명이 이상적이며 가능하다면 촛불이나 연분, 램프 같은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실내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유지하여 체온 조절 부담을 줄이고 깊은 잠을 유도해야 합니다. 수면 루틴의 핵심은 일관성과 단계적 접근입니다. 저녁 9시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벼운 독서나 일기 쓰기, 명상이나 기도 같은 정적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심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68세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수면 시간대 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0% 이상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뇌 영상 검사에서 해마와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염증 지표들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 뇌의 구조적, 기능적 회복을 실제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과 뇌 건강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잠자리 습관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우리 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밤 12시에 주무시던 분이라면 11시 30분에, 11시에 주무시던 분이라면 10시 30분에 침실로 향하는 것이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조금씩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새로운 시간에 잠이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뇌는 완전한 잠에 들지 않더라도 휴식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도 성공적인 수면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 집안의 조명을 점차 어둡게 해보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작은 스탠드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특히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작은 빛이라도 신경 쓰인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기기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만약 습관적으로 침대에서 폰을 보셨다면 충전기를 침실이 아닌 거실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용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식사 시간과 내용도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음식 섭취를 피하고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것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거나 내일 걱정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편안했던 기억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평온한 상태로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수면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연광은 우리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 밤과 낮의 구분을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몇 시에 잠들었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요인이 수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은 날에 잠을 못 잤다거나 운동한 날에 더 깊이 잤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면 습관을 시작한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세요. 저녁 시간에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늦게 자거나 습관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들은 전체적인 진전을 막지 못합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수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말이 더 명확해지며 감정 조절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수면 습관 개선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은 치매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날입니다. 수십 년 후에 건강한 뇌를 위한 투자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뇌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